B급 감성 버라이티 토크쇼 앵벌 딴장수가 뭔가 토크쇼 같습니까 여러분들? 영혼 같은 그래서 계속 까고 있습니다. 아, 뭘 예. 까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제 스토킹 시간인데요. 요번에 좀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고 최숙현 예. 선수가 이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자살을 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주제예요. 사실은 엘리트 체육 그리고 또 비슷한 타이밍에 AOA라고 걸그룹 이제 가수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뭐 폭행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해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좀 합숙 기반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나는 네. 이 부분의 핵심을 돈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뭐 돈요? 체육 부분의 폭행이나 또 연예인끼리의 다툼에도 돈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예인은 5명이나 6명이나 이렇게 한 팀이 하잖아요. 아이돌은. 네. 그럼 그 중에 인기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이러면서 분배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하겠지만 네. 그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문제가 예를 들어 늦게 들어와도 팀에 인기가 더 있어서 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n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누는 건 또 아닐 거라고요. 어때요? 맞습니다. 같은 뭐 팀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인기라는 게 분명히 그렇죠. 따라 다르게 되고 뭐 요번 요 주제는 아니지만 저번에 그 무슨 홍대 그 밴드 그 밴드 뭐지 해체된 그 장미여관 장미여관도 그런 돈 문제 때문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핑클의 성규리,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옥주현, 맞아요. 뭐 옥주현 또 팬들이 또 뭐 슬로 팬들끼리 분노하고 그러죠. 이효리가 또 너무 잘 나가니까 맞죠? 옛날 옥주현 좀그 얼굴 좀 너무 떠들고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핑클 초반의 얼굴과 지금 후반기 완전 다르듯이 네. 초반에 상당히 옥주현 쪽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아이돌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체육 분야. 체육. 네. 그 지속적으로 체육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체육계는 지속적으로 돈 때문에 다 돈이구나.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자식이 주전이 되고 대학에 가고 하는 그 프로팀에 가는 것 가지고 돈을 뜯고 그때 누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구속했어요? 아니라 인기가 없는 종목이면 또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이번에 뭐 바이애틀 슬런 그런 종목 같은 자리상종. 또 그런 거를 갖다가 몇 개의 팀이 한정돼 있으니까 시청이나 뭐 공적인 팀에 거기에 또 넣어주고 끌고 가는 부분 갖고 돈을 뜯고 네. 근데 돈을 뜯는 부분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합니까? 이제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제 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누가 집이 부자라서 집이 부자인데 체육시킨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해봐요.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특히 운동하는 제가 이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옛날 우리 고등학교 선배 하영주라는 게 아니라 그 중학교 진주에 그 대한 중학교 출신이 하영주 옛날 유도. 그죠 유도 그 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유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이제 뭐 용인대가 아니죠. 용인대도 용인대. 한체대. 이런 뭐 양대산맥. 있는 친구들 옆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좀 뭐랄까 물론 다음은 이렇게 뭐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제 운동하다가 그만둔 애들은 보면 뭐 다른 쪽으로 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험한 쪽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보통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전적인 문제 실력은 뛰어나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가정을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유도, 태권도 이런 격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좀 심하더라고요. 오히려.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봤을 때 저 친구 정말 잘한다 실력이 있다 해도 나중에 보면 그 친구가 못 나간다든지 혹은 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야구나 축구 특히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저 후배들 중에 부산에
뭡니까 부산에 야구 유명한 학교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하고 부산 상고 경남고. 경남고등학교 경남상고, 경남고등학교, 네. 부산상고 다 유명. 그렇죠. 이제 그 선수 준비하려고 했던 고등학교까지 그 했던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케이스 이게 관행인 것 같습니다. 관행인데 관행. 관행이고 조영남이 좋아하는 관행. 관행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폭행이 항상 조영남 씨가 완전히 사실 꽂혔어. 안티 조영남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돈 떼였어? 아니요. 파트도 싫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종목상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글 쓰는 문인과 또 그렇다고 운동하는 사람들 비하한 게 아닌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좀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네. 피지컬이 다르다 보니 이걸 어떤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로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거기서 좀 몸으로 몸으로 우리가 이 마사지를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방송에서도 몸으로 마사지하는 걸 다뤘는데 네. 오늘도 그 얘기 나오네요. 황감자께 왜 자꾸 형 다표예요? 개그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천 이제 주위에 예전에 이제 그 운동 유도나 그 저기 권투나 이제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있다가 보니까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좀 꿈만 뭐 도대회도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거의 다 많이 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네. 야, 아니 뭐 내가 솔직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줄 알았다.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명문인 학교가 있잖아요. 축구의 명문, 네. 유도의 명문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보면 그 학교를 오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로 가서 어느 대학교로 가면 보통 이렇게 대회 나가고. 네. 그래서 보면 거의 사이클은 공통분모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누굽니까? 우리 또 이 여덟 분이 네. 여덟 사회자의 네. 적은 뭐 악행, 폭행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물론 밴드부에서도 폭행을 하지 말고 특히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 뭐랄까 그런 거죠. 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옛날에 밴드 할 때도 진짜 선배들 많이 그런 거 심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악대부를 했어요. 오. 악대부 모르시는 분 계시죠? 악대부. 저도 배우 나지만 제가 이제 트럼펫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안 나잖아요. 피스로. 예. 그걸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요. 못 하잖아요. 소리 안 나잖아. 그러면 선배가 불러가지고 그 학교 뒤에 야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 마사지하고. 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또 신기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운동뿐만이 아니고 예술 전반에 걸쳐가지고 옛날에 일제식으로 교육받던 게 잔재가 남아 있었죠. 아. 그래서 잠깐만 그 스파르타 교육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맞. 이거를 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요. 저기 이거 웬걸란드 뭐 전체주의인가요? 이 파시즘이 유행을 만드는데 이거 쓰면 이게 그 다른 의사를 맞아. 그렇죠. 네. 소수 한 사람만. 네. 근데 내가 볼 때 네. 이게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유도부가 있었어요. 아 예. 이 학생이 아니고 건달이야. 그래서 학교에 뭐 저기 서클 뭐 그때 뭐 이름이 뭐 DNT인가 DNT가 이름이 안 나시네요. DNT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폭들이 육성되는 곳에 예. 학교 운동부가 그 영화도 보면은 그렇죠. 보통 이제 조폭들이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싸움 잘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자. 뭐 어디 조폭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주식회사.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이 사회 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몸 좋고 운동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다시 뭐 코치나 감독을 하거나 뭐 교수를 하거나 이 정도가 다잖아요. 네. 연금도 좀 받고 네. 그런 사람은 극소수지. 전체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뭐 1%도 안 되는 0.12%도 안 되는
그러면 나머지 운동한 사람들은 다 유도하거나 뭐 권투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야구하거나. 그냥 뭐 세일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도태되어 가거나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엔트리. 그럼 그 입장료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괴롭혀도 니같이 하겠다라는 놈 천지로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동의 선발도 불공정하니까 이 폭력이 있는 거지. 선발이 공정하면 폭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그 인기 종목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가지만 비인기 종목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뭐 또 실업팀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어디 시청. 그러면 거기에 프로팀을 가거나 실업팀을 갈 때 끼어서 팔고 또 대학에 넣어주고 특히 뭐 어느 대학에 가는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을 아예 그냥 운동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돈 많은 집에 자식들도 많잖아요. 네. 또 아이스하키 이런 거 많잖아요. 운동계가 거의 부패로 그냥 문화의 속에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도 진짜. 몇 번 언급했지만은 그 우리 문화예술, 뭐 예체능 쪽이 사실 정치인들 더 썩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될 정도로 더 썩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부 자금이 나오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썩은 데서 나오는 체육과 예술을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는 게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체육을 갖다가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렇죠. 느끼고 스포츠 정신. 정신. 예.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뒤에 스파르타가 있고 폭력이 있고 동거래가 있고 예. 빈곤과 비리가 있고 예. 학대가 있는데 예. 그래서 나는 겉만 보고 판단은 이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이 대한민국의 스포츠계가 거의 다 썩어 문드러졌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화 가능성이 있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나마 최소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소장님이 그렇게 또 이게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엄격한 시스템 통제 물론 그렇게 해도 아마 거의 안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럴 안 만한 되겠지만 가치가 있냐를 난 봐야 돼요. 가치 나는 저기 엘리트 체육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돈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을 지원 안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엘리트 체육이라는 건 일단 중앙에서 돈을 부어주는 거니까. 그럼 이거 생활체육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종목은 없다란 말이냐. 없는 종목은 없는 대로 끝내버리자는 거죠.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뭐 바이애슬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취미생활로 네.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네. 뭐 뭡니까 달리기하고. 네. 그러면 그 한 명이 그냥 올림픽에 나가서 꼴등하면 돼요. 맞습니다. 도대체 올림픽 메달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옛날에는 그게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국기선양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가 해갖고. 메달 집계를 하잖아요. 예, 외국에도 집계는 하는데 이제 금메달 수는 아니고 뭐 토탈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보면 세계적 선수도 다 자기가 뭐 개인 부원회가 있든지 네. 아니면 낮에는 농협이나 네. 지역에 네. 직장에 다니고 중소기업이나 네. 가게 맞아요. 전문하고 그러고는 그거 하고 이제 대회가 있으면 좀 뭐 잠깐 일을 쉬고 하든지 아니면 배려를 받아서 네. 밤에 연습하든지 그래갖고 오잖아요. 네. 일본만 해도 아시아인데 생활체육이 돼요. 그러면 한국도 생활체육을 하든지 생활체육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없애버리자. 없으면 어때? 굳이 금메달 뭐딸 필요 없다. 옛날에는 네. 금메달 받고 뭐 할 거요? 옛날에는 워낙 이게 연금 나오고 본인한테. 국민들에게 어떤 뭐 이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50 시절에는 이거 좀 그걸 엔터테인, 그걸 일종의 드라마로. 국민적 재미도 있지만 네. 처음에는 예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하면서 체육 승리로 우리나라가 만약 금메달을 따서 몇 등 하면 네. 한국이 세계에서 몇 등 됐냐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군부 독재 시절에 과거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로 이렇게 국민들이 눈을 쏠리게 하고 자기네들은 딴짓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그때 그것만 그랬나? 70년대 때 보면 뭐 동경가요제, 네. 무슨 뭐 서울국제가요제, 노래 불렀어 그냥 그때 클래식도 아니고 대중가요 불러가 하는 것도 잭팔저 타이틀 하나 등수 받아가 오면 네. 그거 갖고 뻥 튀기면서 맨날 며칠씩 굶어먹고 모든 걸 등수로 쟀던 날. 맞습니다. 기능올림픽. 맞습니다. 기능올림픽. 지금 기능올림픽은 누가 생각해요? 한국이 요즘도 매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념올림픽에 한국이 몇 등 했는가 누가 보도를 하나 챙긴 거죠? 저는 전혀 기능올림픽 지금 하는 것도 몰랐네요. 사라졌죠. 있긴 있나 보다. 옛날에는 기능올림픽 가지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네. 기능올림픽 메달 따고 오면요. 네. 프레이드 했어, 프레이드 70년대에. 아, 이게 저기 빌딩 옥상에서 꽃가루 뿌리고. 하기가 저기 바로 그 하긴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전국체전도 얘기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 이제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하긴 해요. 하긴 해. 맞아.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없을 거는 이제 없애자. 네. 맞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 연예인들 여기 뭡니까? 합숙하는 거. 나 이게 폭력. 이거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 아니 근데 합숙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은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외국은 합숙하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특화된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 나이가 미성년자는 아예 걸그룹에 못 들어가게. 아, 그것도 문제가. 연습 때는 막 14살부터 거의 시작을 해갖고 하는 것도 아동학대고 이거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참 그 보다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친구가 산청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 학교 행사에 한번 가서 좀 이렇게 뭐 녹음을 해달라고 얘기를 갔는데 그 초등학생 완전 애들이 무슨 섹시 댄스를 준다면서 아,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거 보고 내가 참 그러니까 아이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고 또 좋다고 그 초내가 학부형들이 그 박수 치고 앉아있는데 나는 예. K-팝도 산업으로서 뭐 국가가 그거를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그게 산업이 되면 되는 거로 알아서 내버려야지. 네, 알아서. 요즘 무슨 K-팝이 국위 선양에 무슨 뭐 또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에 어쩌고 헛소리 하는 것도 웃긴다고 맞습니다. 봐요. 고용찰 좀 되나요? 허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없는. 요즘 그냥 껍데기만 초등학생들- 화려한 거잖아요. 맞죠? 초등학생들 꿈이 연예인이. 오, 그렇죠. 대부분 뭐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뭐 저도 판검사, 대통령 그랬는데 네. 다 부심을 다 밀리고 그러니까 돈을 잘 GS 버니까. 같은 그 연예인들 한 방에 그리고 막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얼굴이 화려해 보이고. 애들이 이제 그걸 뭐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나 처음에 요즘 애들이 얼굴이 다 왜 저리 똑같나 싶었는데 같은 저기 그렇죠. 병원을 다녀서 그래요. 성형. 성형외과도 금년 플래스 찍어냈는데 카피를 해야 되니까. 카피를. 그래서 예. 이게 법을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봐요. 예. 성형 연예인 출연 금지, TV, 네. 미성년자 출연 금지. 예. 그다음에 예능도 예.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출연 금지. 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요. 진짜 틀면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전파를 갖다가 흔히 탄압할 때, 정치적으로 탄압할 때는 전파는 공공적인 수단이다. 네. 공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공기에 그 허접한 연예인들 머릿속에 별로 들은 것도 없는 나와가지고 인위적으로 웃음을 갖다가 주려고 예능. 과장하는 요 틀면 요 나왔다, 저 틀면 저 나왔다. 뭐 요즘 그 요리 백과는 거의 뭐 24시간을 다 나오잖아. 하루 종일 케이블 TV. 아, 그렇습니까? 요리 백시. 네. 아, 네. 뭐 아, 대통령 뭐 대통령 뭐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공예 수준에다가 도대체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국민들 앞에 뭘 느끼라고 하는 것이냐. 방송국 PD놈들이 다 돌박이가. 오늘 미스터 강 디렉터께서 PD가 독박이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방송을 보는 애들이 또 자라서 또 PD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 하나도 없고 방송을 보면 와 진짜 저래서 월급 받. 그리고 이 방송국이 굉장히 오히려 이 뭐랍니까 종속적인 이 비합리적인 시스템이야. 뭐 그냥 맨날 그 타성에 젖어 있고 맨날 그렇죠. 쓰는 사람만 쓰고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심하죠. 나는 제목부터 좀 잘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전지적 무슨 뭐 무슨 전참시 전참시, 예. 참 전지적 참견 시점. 그게 뭔 말이요? 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내가 아는데 네. 문학에서 그거 고3 때 네. 했으니까 공부를. 예. 전지적 참여 시점은 무슨 말이에요? 참견. 네. 그건 뭐야? 그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같이 보면서 참견한다는 그런 매니저들이 매니저들이 있지. 매니저들. 그러니까 뭐 신기해요 정말. 지금 그렇고. 아 근데요 선생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이 사실 그 녹화 방송 하는 날이 15일입니다. 근데 내일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있습니다. 오. 네.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
유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 스피드 퀴즈. 네. 우리가 이게 했을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래도 네. 이 방송에서 어떻게 봤는가를 네. 시청자들이 네. 비교해 볼 네. 수는 있겠죠. 결과가 나오기 네. 전에 우리가 했으니까. 유죄면 O고 무죄면 X입니다. 자, 해볼게요. 이재명의 죄는 있냐 없냐? 걔가 있냐 없냐 하자. 아, 유죄냐, 유죄냐, 유죄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 유죄 판결 나오냐 안 나오냐. 자, 들어볼게요. X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건 세모예요? 이거 세모 없어요. 저희는 그 단마지도 알고 저 황세모 없어요. 황세모 없으니까. 단마지도 알고 네. 인정해 줘.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진희 씨는 안 논다. 왠지 저는 다 이게 다 이거 이 강원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왠지 이제 그 한번 그러니까 그게 댓글이라기보다 이게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정말 애매하게 저는 사실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박원순이라는 이게 변수가 생겨갖고 예. 그래도 일단은 저는 왜냐하면 그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뭐 떡볶이에 제사도 지내자고. 괜히 티 한번 떡이 있을 때 제사도 같이 지내버려야지. 따로따로. 그것도 말 된다. 떡을 너무 사랑하. 한꺼번에 그냥 다. 그 대세에 여러분 소장님 말씀이 많은데 저는 그냥 한번 튀어보라고 일단 X를 들었는데 디렉터 가면. 아니 저는 솔직히 진짜 잘 예상이 안 돼요. 진짜 많아. 단마지도 진짜 알고 많아. 세봤어요. 네. 들어보세요. 이재명을 죽여야 문재인이 삽니다. 그건 그렇죠. 그거는 그 말 동의합니다. 네. 저는 맞을 거예요. 절대죠. 근데 살려놓으면은 그 같은 편이라도 이재명 같은 스타일이면은 문재인 죽이죠 당연히. 그거는 꽤 맞는데 근데 그건 확실하긴 한데 이재명이 내가 볼 때 이제 사람이 감이 좀 있는데 내일 만약에 문가리우스가 예. 이재명을 사노라 하고 풀어주면 이재명이 전화 성원이 만곡하옵니다 하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안 봤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행태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번에 대권 주자 1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부 이재명한테 줄이 서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낙연은 낙엽이 돼버릴 거고 그렇죠. 낙엽 따라 가버린 낙엽이 될 거고 그러면 이름이 중요해요. 문가리우스는 네. 이제 매일 밤에 공포에 질러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좀 독종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비주류로서 일종의 언더그라운드예요 운동권에서 예. 그걸로서 저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발톱을 너무 보인 거예요 발톱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국면에서 뭐 신천지 두들겨 잡고 이렇게 막 지질 맹세를 해도 반역의 이게 칼라가 문가리우스한테 이렇게 딱 갔는데 그걸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고 충성 맹세를 한다고 그 반역의 칼라가 빠지겠느냐. 그렇죠. 저도 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문제 솔직히 이재명을 걸어서 건다고 하면 다른 걸로 걸어야지 뭐 300만 원 뭐 벌금 때린 형님 문제 이게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의 그걸 갖다가 목숨을 차지하는 건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그럼 만약에 제가 수장님 질문 있는데 그 만약에 그 300만 원 그게 돼서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유죄 같으면 일단 지사직은 내려와야 돼요. 그건 주사를 끝나 그 순간에 끝나고 내일 이제 아마 오후에 지사직을 그만둔다 이러고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지사직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유죄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제한 같은 게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5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사실상 정치는 못 하게 될 거고 벌금 100만 원부터. 벌금 100만 원부터 아웃. 신가 비용도 돌려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뭐 내가 봤을 때 정치 일선에서 예. 그냥 한동안 쉬어야 될 상태가 벌어지고 끝은 아니고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두 이제 그 유죄가 확정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괜히 한번 이렇게 또 근데 사행심이 한번 굉장히 그러한 게 왜 죽이려고 하나 누가 죽였는가 아니면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가를 모르게 안희정이부터 아리까리하게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네. 진짜 프로페셔널해요. 아리까리하게. 왜냐하면 누가 죽였는가 알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뭐 분노를 하든가 네, 뭐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정말로
내부에 규정이 좀 생길 건데 전부가 이게 어디서 누가 왜 뭐 때문에 육하 원칙에서 죽이는가를 다 아리까리하게끔 만들어서 다 죽이고 있는 거 아니야. 닌자 전법에서. 아리까리하게 죽이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도 대표적인 반응 삼성이 좀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나는 과학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부분에. 지난 경선 과정에서 반삼성을 썼고 재벌 박원순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 좀 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는 과정에서 일이 생기면 그대로 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방송 나가면 뭐 결론은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내일이 너무 하여간 뭐 긴장되면서도 가장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냥 뭐 국수 잔치국수 먹습니까? 우리는 적들의 싸움에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없는데 좋은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론을 또 내야죠. 결론은 버킹엄입니까? 이거 사실 오늘 뭐 난장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또 갑자기 내일 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이재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가 처음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엘리트 체육이 아닌 이제 생활체육으로 가고 이제 연예인들은 합숙 힙합 금지 시켜야 돼. 네, 합숙 금지. 네, 그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막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청와대 주인공이 되면 연예객사 사장들 전원 구속하지 않겠는가? 100%. 갑자기 사실 그 15조에 집어넣을까 망설였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제가 이제 왜냐면 그런데 다 주식 사기꾼이거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페이북에 그걸 썼습니다. 거품이 너무 심해 솔직히.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네, 실체가 없거든 사실은. 이게 버닝썬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식 사기를 위한 팝업 스토어예요.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사법 스토어. 성상납도 진짜 그게 말도 많고. 그러니까 다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자, 네. 기타.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